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다. 삼성전환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윤석열 정부 때에는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집값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다음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한 중반쯤에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빚내 집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도 이제 기다릴만 기다렸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집값도 그때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정도까지는 되어야 다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중채무자들, 금융노예라고 흔히 얘기하는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넘게가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등재되고 경매처분 당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어야 좀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쉽사리 뭐가 전환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나중에 집값을 다시 올릴 때는요. 떴다방들이 대거 이렇게 입주장에 북적북적거리고 또 뭐 출석이 알바도 횡행하고 언론의 뉴스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람들이 다시 몰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떠들어대고 계속 이제 써댈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다? 사람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예 외면을 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건설업계는 고분양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안양의 평촌 이런 데서 뭐 25평짜리를 9억에 내놨다가 한 1억 깎아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부리는 거죠. 실제로는 한 5억의 분양가를 내놔도 그래도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9억이라니까요. 미친 거죠. 뭐 강북에서도 평당 분양가 뭐 3천이다 3,400이다 이러는데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미친놈들이죠. 이미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높아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죠. 왜 개의치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집값 떨어지면 걔가 다 사주겠네. 윤대지가 다 사주라고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세금으로 집을 사주는 거나 진비 없는 결정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뉴스는 아주 조그맣게 나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들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헤쳐먹고 있는 중입니다. 씁쓸하죠? 지금 혼자 생각해보는 건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해먹은 건 있지만 어쩌면 실제로 그 아래에 있는 놈들이 이명박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해먹은 것도 적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윤석열 총알바지 바지 사장으로 앞에 내놓고 기득권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앞장 세워놓고 총알바지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다 해쳐먹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물론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윤석열도 병신짓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놈들도 다 헤쳐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의지가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대려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일들이. 저렇게 버티고 견디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대려 어떨 것 같습니까? 대려 저 뭡니까? 대려 한국의 부동산이 더 침체를 빨리 느끼고 사람들이 공포를 더 심하게 겪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별일 없이 그냥 내려갈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가계부채 금액이 3천조. 이 감당이 될 만한 금액이 아니죠. 다중채무자가 벌써 600만 명. 신용불량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최소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꽤 우려스럽고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되려나?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따위보다 더 심각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돈 빌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린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돈 집어넣고 금세 3억 5, 7억 뻥튀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파리 사기를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모른 2030들이 빚을 내가지고 30년 40년 빚쟁이 이야기 돼 있죠. 그놈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40년 동안 빚 안 갚아. 그 사이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또 갈아타기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움직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꽤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다. 그리고 또 갑자기 궁지로 내몰리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다시는 중산층으로 복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중산층으로 사는 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사람이 멘탈이 나간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온라인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았습니까? 저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상승 전환 멀었다라고 떠들어대는 놈, 저놈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되게 전망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또 집사라고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전문가 놈들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락장이 다시 온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올라간다. 이딴 거 없습니다. 참 미친놈들이 많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함부로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만 집을 살지 말지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말 믿지 말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